이러한 유형의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가장 극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냐?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전세 사기가 난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유형은 무엇인지,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임대인이 전세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 자금을 전세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전세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세 사기라고 말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큰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들이 전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매수인들은 소위 말하는 바지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바지들이 아닌 쩐주들 또는 중개업자들이 주범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매수자들에게 임차인을 소개하고 중개 대상 부동산도 소개하고, 임대인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고 전세 보증금도 받고, 그러한 과정에서 중개업자, 임대인, 매도인, 쩐주들이 그렇게 얻은 전세 보증금을 나누어 가지는 범행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범행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매매 가격을 올리는 업계약, 둘째는 신탁등기 부동산을 이용하는 범행, 그리고 3번째는 무갭투자입니다. 업계약을 통한 전세 사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이 사전에 공모를 하여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결한 계약서를 가지고 근거로 하여서 피해자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죠. 이러한 경우 나중에 전세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전세 자금을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지게 될 텐데, 경매에 붙여지게 되더라도 원래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자금을 주었기 때문에 전세 자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탁등기 부동산 전세 사기가 있는데, 신탁등기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회사가 담보물로 설정을 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데, 범인들은 이렇게 마치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대금을 받은 다음에 살게 하죠. 그런데 나중에 전세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등을 붙여야 되는데, 신탁 등기가 된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성립한 임대차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경매해가지고 전세 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가장 극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갭투자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구매함에 있어서 자본이 하나도 없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모자른 잔금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구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갭 투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전세 사기가 문제될 수 있죠. 대다수의 전세 사기가 이러한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냐? 일단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이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뭐 담보물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나타나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잘 보면은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돈을 들여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읽는 방법 정도는 숙지하시고, 그리고 중개업자도 전세 사기를 할 때는 이제 공범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을 꼭 만나보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실제로 계약하러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인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임대인이 나올 것을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임대인이 나오면 임대인의 직업은 무엇인지, 재산 현황은 어떤지 등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 바지 한 명을 두고서 그 사람의 명의로 수십 채, 많게는 수백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 집이 수십 채, 수백 채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전세 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개업자가 공범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중개업자가 말하는 시세가 무엇인지 등을 보지 말고 실제로 그 주변의 집 가격들의 부동산 가격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들을 면밀히 확인해서 본인이 직접 리서치를 할 필요 또한 있습니다. 소유권을 막 취득한 사람들이 전세 사기의 범인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동산 전세 사기가 이루어질 때는 임대인들이 집을 막 구매하고 이제 구매할 때 그 자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도 땡겨서 받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정말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그 부동산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안심 전세 어플리케이션 등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마찬가지인데 사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사기 피해금을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전부 다 이 사람에게 피해 변상을 요구를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내에서 이제 n분의 1 해서 이제 피해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명과 같이 고소를 해가지고 사건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 근데 혼자 하면은 사건이 중하진 않으니까 구속이 안 되면은 또 피해 보전이 안 될 수도 있고, 고소하는 거에도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소를 하거나 뭐 신고를 할 때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